2100년 전에 사마천이라는 역사가를 평생 공부하면서 제가 받은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 하나가 훌륭한 콘텐츠, 좋은 콘텐츠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성계 얘기하고 유방을 비교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오리지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성 표현입니다. 유방의 고향은요. 제가 몇 차례 다녀왔고요. 그 표현에 붙은 별명이 일대제왕향 오리삼제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에, 한 시대에 제왕을 낳았고, 오리 내에,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죠. 우리로 얘기하면 2km 반경 내에 3명의 제후를 배출한 그런 고장이다라는 뜻입니다. 3명의 제후뿐만 아니라 고조의 공신, 유방의 공신들 가운데에서는 현재 확인되는 숫자만 해도 한 40여 명이 공신으로, 같은 고향 출신이 공신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오리 삼제후라는 말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오신 분 말고 이제 영상을 제가 찍어서 제 유튜브 이제 홍보 시간입니다. 김용세 좀 알려 중국은 사마천 학회 만들기 전에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입니다. 지금 10,000명을 얼마 전에 넘었고요. 그리고 중국과 그 다음에 우리 달마트를 통해서 강의하신 외부 강사들의 영상들이 다 지금 하나둘씩 사마천 아카데미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2주에 한 번씩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도 이제 앞으로 내년이면 아마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제 책이 윌라인가요?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이대훈 이사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출판사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데 우리 이대훈 이사님이 알려줘서 등록이 됐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이제 망유학이라는 책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도 민망합니다. 너무 두꺼워가지고 무려 1020페이지 되는 책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까 한 3년 동안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 3년 동안 한 2만 매 가까운 작업을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제가 포기했던 번역서들을 여러 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여기 보시면 모략학이라고 있죠. 이건 조금 얇습니다. 1000페이지. 그 뒤에 모략고 요건 개정판입니다. 세 번째 개정판인데 요것도 1000페이지. 그 다음에는 신후학이라고 재미 여류 작가가 화교가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7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고, 주진영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손자병법과 그 다음에 이종호의,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죠, 그죠? 민국 시기에 이종호라고 하는 저 사천성 지역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맨날 열강들한테 줘 터지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게 흑흑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thick face, 두꺼운 낯짝, 그 다음에 black heart라고 검은 마음,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흑학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학문 하나를 창안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대단히 인기가 높고 지금도 계속해서 관련되어 있는 책이 나오는데, 저 여류 작가가 대만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손자병법하고 저 책 2권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손자병법에 관한 책도 내고 신후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영문으로. 아마존 가니까 지금도 팔긴 하더라고요. 쟤는 영어는 짧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쓴 책이고 해서 오히려 중국어 판본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중국어 판본을 구해가지고 번역을 해뒀던 것을 이번에 이제 같이 시리즈로 이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결혼도 안 하신 것 같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60 겨우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저작권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 이거 지금 에이전시가 찾느라고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님들한테 이제 보고 드릴 일은, 2달 전에 제가 간신 3부작을 책을 모두 원고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창해출판사에서 3부작을 3권으로 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강소성이 어디 붙어 있냐? 이제 유방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상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소성 영역으로 따지면 강소성 내에 상해 직할시가 있는 겁니다. 이제 행정구역이 상해가 이제 특별시, 우리로 얘기하면 특별시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강소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영역별로 보면은 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상해가 강소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강소성 하면 제일 유명한 곳이 소주입니다. 소주. 마르코 폴로가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하고 항주가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지상천국이 소주하고 항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아름답고 잘 사는 도시이기도 하고, 소주가 강소성의 성해냐? 또 그건 아닙니다. 강소성의 성해는 남경입니다. 난징이죠. 남경은 남경 대학살로 대단히 역사적으로 아주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년부터 저희 학회가 이제 중국 역사 문화 탐방을 재개를 하는데, 꼭 한번 제가 올 7월 달에 제가 영광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제주도 다크 투어를 했었습니다. 다크 투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역사적으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현장, 유적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어하는 것인데, 중국의 다크 투어 하면은 남경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남경 대학살 기념관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이름은 남경 대도살 기념관입니다. 예. 일제가 남경을 침공해가지고 한 달 사이에 30만 명을 죽인 아주 끔찍한 장소이기도 하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중국이 확실하게 일본을 압도하는 날에는 아마 책임을 반드시 묻고, 남경 이 대도사를 가지고 책임을 묻고 넘어갈 것이고, 요 남경 대도살 기념관 메인홀에 걸려 있는 글자가 사마천이 전국책에 나오는 10글자를 인용한 걸 줄여서 전사지 불망은 후사지 사야다라고 하는 그 글자가 걸려 있습니다. 앞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일의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위치로 따져보면 여기입니다. 예, 강소성이 중국 동쪽 해안가에 자리하고 있는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네, 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고자 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폐현과 여기 풍현, 그죠? 지금 소속은 서주시 소속입니다. 서주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기가 제왕들의 한나라 시대 때 왕들의 무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곳이고, 요 주변 지역이 그 한신고향도 요 근처에 있고요. 여기서 안희성으로 살짝 건너가면은 유방이 마지막으로 죽은 오강을 비롯한 유방 무덤, 항우의 마지막 장소인 오강과 숙현이라고 하는 곳에 항우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탐방하게 되면 이쪽 지역을 이렇게 한 바퀴 탐방하면은 초안쟁패를 한꺼번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탐방지가 되겠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따르면은 유방은 폐현, 그 당시는 성은 없었기 때문에요. 폐현, 풍읍, 중량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중량리입니다. 중량리 광장입니다. 광장에 유방의 석상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고, 사기 고조본기의 기록에 따르면은 유방은 출생부터가 굉장히 신비로운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유방의 어머니죠. 유방 어머니를 이렇게 보는데, 어머니가 부인이죠. 자기 아내 배 위로 용 한 마리가 올라타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임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유방 어머니가 생모가 바람을 핀 거죠.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죠? 용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한 색채를 가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유방의 얼굴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용의 얼굴이다. 용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출처입니다. 유방에게 처음으로 사마천이 쓰면서 나중에 제왕들의 얼굴을 용안으로 표현을 했고, 몸에 72개의 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래서 이것도 신비한 걸로 이제 보이고, 술 먹고 우통 먹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우통 먹고 잠자면은 그
등짝 위로 용의 모습이 이렇게 어른어른 그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 작가님이 설명했다시피 유방은 건달 출신입니다. 젊은 날부터 늘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술 먹고 노는 게 일이었습니다. 사마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호주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봉사하고 있는 왕조의 개국 황제입니다. 그 개국 황제의 전기를 쓰면서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했다라고 쓰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기록을 남겼는데 사마천은 이 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강소정 표현을 직접 탐방을 해가지고 유방이 젊은 날 잘 가던 술집 두 군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술집 마담 두 사람 이름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왕온과 무부라고 하는 빼도 박도 못하죠, 그죠? 그리고는 술과 관련되어 있는 유방의 일화를 여러 개 이제 기록을 하면서 가장 재미난 게 이 양반이 또 외상술의 원조예요. 술 먹고 술값을 안 내요. 그래서 연말에 장부를 정리를 해보니까 먹기는 엄청 먹었는데 유방이 온 날은 매상이 2배, 3배예요. 그래서 장부를 찍고 돈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폐에 가면은 유방과 관계되어 있는 술과 관계되어 있는 민간설화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간설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번쾌와의 일화입니다. 번쾌는 개고기 장수였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뭐 유방한테는 딱이죠. 친구 가운데에서 게장국을 파는 친구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전날 술 먹고 아침에 해장하러 늘 번쾌한테 가가지고 장사 시작도 하기 전에 뺏어 먹고 보는 거죠. 하도 매일 쳐다보니까 번쾌가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소신배익을 다 짊어지고 배를 타고 강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유방이 아침에 깨가지고 해장국 얻어 먹으러 와서 보니까 없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강 건너가서 번쾌가 배를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고함을 지릅니다. 야 이놈 자식아 뭐 그러고 뭐 욕을 막 하고 고함을 질러요. 번쾌가 됐다고 가라고 오늘은. 그리고는 욕을 투덜투덜거리면서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웬 거북이 한 마리가 큰 거북이 한 마리가 등짝을 탁 내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북이를 타고 건너가서 또 뺏어 먹었답니다. 그래서 다시는 번쾌가 안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 폐연에는 거북이하고 개고기를 연결시킨 요리가 유명합니다. 이게 원즙구육이라는 겁니다. 저게 자라라는 뜻이거든요. 원자는 자라즙을 내가지고 그걸로 개고기를 삶아가지고 파는 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적지로는 번쾌 우물과 번쾌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번쾌의 모습입니다. 번쾌는 홍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방이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놓였을 때 항우에게 따지고 들어가서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항우가 화장실 간다고 빠져나와가지고 홍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군용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공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번쾌로입니다. 예. 회자는 이게 약자입니다. 그죠? 중국의 간자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일 회자를 씁니다. 입구변에. 여기에 번쾌가 개고기를 팔 때 우물입니다. 물을 길어가지고 개고기를 삶았던 곳이고, 여기 번쾌 계곡입니다. 여기 보면은 폐현, 번쾌, 거우로라고 해서 계곡이라고 돼 있죠, 그죠? 실제로 팝니다. 중국에서 계곡이 거의 먹지 않습니다만은 동북 지역에서는 심양이 계곡으로 유명하고 여기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유방이 하도 맨날 건달 생활을 술 먹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도 좀 생산적인 좀 일 좀 해라 좀 식구들 볼 면목이 없잖냐 돈 좀 벌어라 해가지고 사수라고 하는 지역의 정장을 거의 강제로 시키다시피 합니다. 정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장하고 비슷한 자리인데 사방 심리 이내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사수 정장이 됐으면 월급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집안이 보탬이 돼야 되는데 웬걸요? 거꾸로야. 왜? 평민 신분이었을 때는 관청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벼슬을 받고 보니까 이제 관청을 들어갈 수가 있네요. 그래서 허구한 날 낮이면은 관청에 들어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군청에 들어가서 군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어깨 두들기면서 야 오늘 저녁에 한잔 어때? 뭐 이런 술을 더 먹어. 이때 알게 된 유명한 인물이 소호입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조참. 다 말단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은 뭐냐? 나중에 농민 봉기 일으키기 전에 역할은 유방이 술 먹고 사고를 치면은 뒷수습해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을 했고,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제1대 초대의 승상이 됩니다. 소아가 1대 재상이 되고 조참이 2대 재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유방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 진짜 대단하다. 이런 그 참모들을 거느릴 수만 있으면은 뭐 누군들 성공을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인맥이 넓어지고 다양하게 진나라 말기, 특히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혼란에 빠지는 천하 형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정보들을 얻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가 사수정 공원입니다. 사수라고 하는 곳에다가 정원을 하나 만들고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다음에 그 앞에는 유리정이라고 하는 우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수정 공원에 들어가면 나중에 유방이 경포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올 때 고향을 지납니다. 고향을 지나면서 고향 사람들과 더불어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게 대풍가거든요. 그때 우물을 파서 고향 사람들과 더불어서 물도 마시고 뭐도 했다라고 하는 그 우물이 유리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남아 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고조봉기의 매력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제가 30여 년 만에 겨우 발견했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사기의 매력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 정복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기와 사마천이라는 바다에 이제 가라앉아서 죽는 날짜만 남았는데, 최근 들어와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게 고조봉기, 즉 유방 일대기를 모조리 다 사마천이 중요한 자리마다 전부 술자리를 배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게 되는 여태오를 얻게 되는 자리도 결국은 술자리였습니다. 여태오 아버지가 아까 우리 한 작가님이 그죠, 부잣집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명망가였습니다. 돈만 많은 게 아니고 이름도 대단히 높았어요. 명성도. 그래서 원수를 피해 가지고 폐연으로 잠깐 건너왔는데 워낙 명망가가 오니까 폐연 혈령이 이 여공을 위해서 술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당연히 유방은 초대를 못 받았죠. 왜냐 그러면 이게 돈을 들고 와야 돼요. 기본이 1,000전이야. 축의금이. 그래서 소아가 또 그걸 또 담당을 했어요. 근데 이 술꾼 유방이 안 갈 리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소아가 얘기하기를 축의금 1,000전 이상 들고 오시는 분은 당상으로 올라오셔서 여공과 술 한잔 하시고 명함도 교환하고, 안 그런 사람들은 다 당 아래에서 그냥 술 마시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유방이 뭐라고 하냐면 손을 번쩍 들면서 여기 육에 만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전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죠? 그랬더니 여공이 버선발로 내려가서 유방을 직접 손을 끌고 당상으로 올라와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관상을 받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그래서 나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자네한테 시집 보낼 테니까 생각 있는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자리도 술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술 낡은달 놈입니다. 왜 이게 이제 주민한테 신뢰가 될지도 모르니까. 왜 술자리만 나타났다 그러면 여공이 모든 주객을 전도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아는 너무 잘하니까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공이 버선발로 내려가서 유방을 모셔오는 그 까닭은 뭐냐 그러면 만전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갖고 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고 여기서 여공이 소화하고 다른 사람과 술 먹었으면 만전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가치가 날아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직접 내려가서 여공을 모시고, 유방을 모시고 옴으로써 만전이 살아난 거죠. 자기 몸값을 10배나 부른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거,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중국 사람들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이 여태오의 아버지 여공의 무덤터는 두 군데에 남아 있습니다. 강소성에도 남아 있지만요. 이 산동성에도, 산동성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강소성은 4개의 성하고 접해 있어요. 상해까지 합치면 5개 접해 있어요. 이쪽 오른쪽 동북쪽으로 산동성, 그죠? 저는
또 서쪽으로는 하남성, 바로 국경이 접해 있죠. 그래도 그 밑에는 안희성, 그 밑으로 남쪽으로는 절광성 이렇게 4개 성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유적지들이 겹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성하고 강서성 2군데 여공의 무덤이 이제 터가 확인이 됐고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다닐 때만 해도 전부 다 이렇게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방이 정장의 신분으로 죄수들을 호송해가지고 함양으로 이송하는 일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시황이 죽고 그 아들 이세호해가 미완성인 아버지 진시황의 무덤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하기 위해서 죄수를 70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국 각지로 배당을 하는 거죠. 죄수들을 니네는 몇 명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유방이 그 일을 맡아요. 근데 죄수들이 가다가 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진나라 법에 따르면은 100명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호송하는 책임자가 죽어요. 유방은 가봐야 죽는 거야.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술 마시고 이때도 술이 나옵니다. 술 잔뜩 마시고 야 나 모르겠다 나는 이제 앞으로 산에 들어가서 숨을 난다. 니들 다 도망가라. 다 가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일부는 도망가고 일부는 유방이 보니까 매력 있는 사람이네 해서 따라갑니다. 그러고는 또 술 취해가지고 술김에 큰 길거리에 있는 큰 뱀 하나를 잘라 두동강을 내버려요. 그런데 그러고 술 취해가 들어도 자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길을 재촉해서 가는데 웬 노파가 나타나가지고 누구가 내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이 사실은 적재 그러니까 중국에서 신화에서 얘기 나오는 불글적재를 써가지고 제왕을 얘기를 합니다. 신화 속에 적재의 아들인데 뱀으로 변신을 했는데 백제의 아들이 흰백자 백제의 아들이 내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또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한나라가 상징 색깔을 흰색으로 씁니다. 이 유방이 뱀을 뱉다라고 하는 유방 참사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망탕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망탕산에는 한나라 시대 때 황제 양효왕이라고 하는 왕의 무덤도 있고 여러 왕들의 무덤이 여러 개가 남아 있고 지금 이 망탕산에는 한나라의 위상을 대변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공원이 하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남성 상구시하고 영성시에 걸쳐 있는 산이고 현재 건설되어 있는 한나라 공원은 영성시에 이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망탕산 주변에 유적지고 여기 보면은 대한건풍경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여기 유방상입니다. 유방처럼 거대한 상을 세워가지고 중국 역사에 있어서 한나라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라는 부분을 이제 상징적으로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요 유방 참사처에 가면 이런 조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방이 뱀을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것도 남아 있습니다. 하남성 하택시 정도구, 정도는 뭘로 유명하냐면 범녀가 제일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도자를 씁니다. 도주공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마지막에 바꾸잖아요. 그죠? 여기 가면은 한나라 고조 유방이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아가지고 황제로 이제 칭하는, 내가 이제 황제가 될란다라고 하는 관고태라고 하는 유적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다 가깝습니다. 폐연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대풍가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한 작가님이 절 위해서 대풍가 가사는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기원전 196년에 경포에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고향인 폐연을 들러서 고향 사람들과 맨날 며칠 동안 술을 마십니다. 이게 마지막 술자리입니다. 고조봉기에. 왜? 그 이듬해 죽어요. 그래서 유방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도 역시 술자리로 안배하는 아주 절묘한 거의 소설 기법이죠. 그죠? 이 정도 되면은. 그죠?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큰 바람이 몰아치니 구름이 날아오르고 위험을 천하에 떨치며 고향에 돌아왔구나. 어찌하면 용맹한 인재를 얻어 천하를 지킬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사후를 이미 예감했던 것 같아요. 이 한나라가 안정된 기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뭐 유방이 죽고 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여태우가 정권을 권력을 장악을 했고 나중에 이제
공신들에 의해 가지고 여시 세력이 축출되면서 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문제가 황제가 됩니다. 굉장히 운이 좋았죠. 한나라는 어떤 면에서 놓고 보면은. 기원전 195년에 사망을 합니다. 대풍가비는 뭐 후대 비석이 현재 이 가풍대라고 하는 곳에, 여기 이제 박물관입니다. 폐연 박물관으로 쓰다가 지금 새로 박물관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풍가 상이 있는데, 여기는 고조 원묘입니다. 유방의 사당입니다. 한고조의 무덤입니다. 장릉이라고 하는 곳이고, 물론 이제 서안에 있죠. 시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접근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한참 답사 다닐 때 다 올라다녔어요. 황제 무덤을 아주 수십 개 밟았어요. 여기 막 노루도 나오고요. 토끼는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못 올라갑니다. 일체 진시황릉도 잘 아시다시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을 따라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도. 근데 지금 막아놨죠. 여기 여태우릉입니다. 여태우 무덤도 장안에 장릉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뭐 일반 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크지만 장릉에 비하면 이게 전부 다 그 망원 렌즈로 땡겨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훨씬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강소정 폐연에는 여러 가지 유방과 관계되어 있는 현대식 거리라든지 공원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라 거리인 한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 성을 뻗다 가지고 여러 건축물을 지어놓고 한성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가 한성입니다. 중국은 뭐 역사를 대단히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역사하고 문화를,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 역사 문화공원을 만들어냅니다. 사마천 고향인 섬사성 한성시만 해도 제가 98년 이래로 지금까지 수십 번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10년도에 사마천 제사가 국가제사로 승격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천 광장이 앞에 들어섰고 역사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역사공원의 규모가 2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실감 안 나시죠? 평수로 따지면 750만 평 정도 됩니다. 서울대 관악 캠퍼스 7개 반입니다. 공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우리의 상상을, 그렇죠. 뭐 서울에 있는 큰 구만 할걸요? 서울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605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의 읍내도 가로 5km, 세로 5km짜리 읍내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읍내 해봐야 뭐 한 2, 3km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조성이 되고 있고, 내년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저희가 역사문화 탐방을 이제 사마천 제사를 시작으로 재개를 하니까 시간들 비워놓으십시오. 유방의 고향 출신, 같은 고향 출신, 동양 출신들이 공신들이 많습니다. 사마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리가 준마의 꼬리에 붙어서 천리를 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니들이 고향에서 시골 마을에서 계곡이나 팔고 비단이나 팔고 상여 나갈 때 곡이나 하던 신세들이었는데 유방이라고 하는 준마를 만나서 그 꼬리에 붙어서 준마가 천리를 가듯이 천리를 가서 크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평가를 남기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관련되어 있는 그 공신들 관련된 유적지도 있습니다. 주변에. 가장 극적인 공신 가운데 한 사람이 왕릉이라는 사람인데요. 왕릉은 유방보다도 신분도 높았고, 유방은 아시다시피 건달이었잖아요. 근데 왕릉은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고, 유방도 왕릉을 형님처럼 모셨어요. 근데 이 왕릉의 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항우한테 붙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왕릉한테 네가 유방을 배신하고 나한테로 오지 않으면 어머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왕릉 어머니가 자살합니다. 자살해가지고 너는 그 당시 패공이었죠. 유방을 따라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대단히 극적인 그런 드라마를 연출한 왕릉의 어머니가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왕릉묘입니다.
서주시 왕릉로. 이 왕릉은 왕의 무덤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왕릉하고 왕릉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거리를 만들었어요. 서주시 왕릉로에 가면은 왕릉 묘가 있습니다. 왕릉 어머니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주발하고 주화부도 같은 고향 출신이죠.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특히 군대를 관장했던 인물들, 이게 부자지간이에요. 주발이 공신이고 주화부가 주발의 아들인데, 주화부는 나중에 한나라 초기 때 병목 위기에 처합니다. 그게 오초칠국의 난이라고 해서 난이 일어났을 때 그 난을 진압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주화부입니다. 그리고 춘추시대 때 유명한 사마 양저의 군사 사상을 물려받아가지고 주화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수가 전쟁에 나가 있으면은 황제의 명이라도 안 듣는다, 안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또 심지어 문제가 주화부를 군영을 방문했을 때 주화부가 간단하게 목례만 하고 여기부터 걸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아주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고, 문제가 굉장히 감탄했던 그런 장수이기도 합니다. 이 부자의 무덤이 이렇게, 이거 무덤입니다. 그죠?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영사촌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일대 제왕향이요 삼리 삼제후다 했죠. 여기 이 삼제후가 누구냐 그러면 주발, 왕릉, 관영 이렇게 세 사람을 삼제후라고 하고, 관영의 고향 마을에 저렇게 들어간 입구에 저런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표현의 유명한 요리들입니다. 요게 아까 우리 한 작가 얘기할 때 곽자의 나왔죠. 그죠? 곽자의. 당나라의 수명을 150년간 연장한 아주 유명한 명장으로 한 사람인데, 요 곽씨 집안이 이 닭고기 요리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닭고기 요리가 표현에 잘 남아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곡입니다. 강소정 표현에 나중에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주에서 하려고 했던 유방, 그 다음에 이성계, 전주 특집을 한 작가와 더불어서 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